로저 비비에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이 로저 비비에를 특검이 그 안에 많았어요. 셀 수 그러니까 없다고 셀 했죠. 수도 없는 한눈으로. 명품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자 디올백 있는 거 확인하러 왔어요. 들어갔는데 로저 비비에 백이 있네. 여기에서 갑자기 추가 영장을 쳐가지고 로저 비비에 백만 딱 받아갖고 오후 5시에 추가로 압수를 한 거야. 그랬는데 안에 김기현 부인의 편지가 편지가 된 거지. 있었네. 나는 백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 백 안에 예전에 그 주인이 편지를? 넣어놓은 편지가 있다는 것도 웃길 뿐더러 좀 웃기지. 더군다나 그 백이 사용된 백이라고 치면 김건희가 진짜 뭐 들고 나간 적이 있다고 사진에 찍힌 게 있잖아요. 그거는 더더욱 그 종이를 넣은 사람은 김건희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지금 빼박인 증거로 로저 비비의 백이 나왔어요. 일단 뉴스를 정리하고 송 작가 TV에서만 지적할 수 있는 예리하지만 사소한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특검이요. 김건희 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서 2023년 3월 17일 김기현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압수를 했는데요. 그 안에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모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김기현 측은 사회적 A차원의 선물이고 이미 당대표 당선 후라 청탁할 내용과 이유가 없었다. 사인 간의 A차원의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리한 편하게 산다. 네. 100만 원 중반대 클러치백을 줬는데 그냥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 그리고 중요한 건 마누라가 줬다는 거예요. 부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주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요. 근데 부인이 주면 부인이 주면 그냥 뇌물이야? 뇌물이거나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 나름대로 판사잖아. 짱구를 전락에 돌려보고. 아, 그럼 99만 원 세트 맞춰가지고 99만 원짜리 줬어요. 왜 100만 원 넘는 걸 줘? 근데 딱 이게 187만 원짜리거든. 너무나 선명하게 이 가격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거고, 그 안에 편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거부를 못하니까 부인만 김영란법 내지는 뇌물죄로 보내버리고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 자기는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걸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박. 진짜 그러면 이게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당신이 책임지면 돼. 나는 책임 안 지고 마누라가 책임지는 거야. 뇌물죄로.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예를 뭐냐면 들어 부인이 내가 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김건희가 공직자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수뢰 내지는 청탁에 의한 뇌물로 성립되지 않고 김영란법으로 그러니까 선물로 가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인간에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 김건희도 사인이고 민간인이잖아. 내 와이프도 민간인이야. 그래서 둘 사이에 그냥 선물 주고 받았나 보지. 그래서 우리가 주고 받은 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얘기 나눈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준 거잖아. 미리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도 아니고 그냥 선물인 거고. 그래, 김영란법 위반이다. 근데 김영란법 위반은 뇌물죄인 건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나는 그때 줄 때 몰랐다니까 라고 잡아떼면 부인만 골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로저 비비의 백이 김건희가 들고 나온 사진이 공식 석상에서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이 2장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22년도에 들고 갔던 백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옷 입은 거 있죠. 자, 요거는 2020년에 아니 저기 G20이에요? G20에서 그보다는 늦게, 왜냐면 나토가 처음이었으니까 나중에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로저 비비의 백을 잘 봐주세요. 저 안에 보면 버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저 비비에는 일반적인 백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고요. 저런 소형 크러치 백 같은 경우에는 2개 라인이 있어요. 2개 라인이.
버클의 모양에 따라서 필그림 라인이 있고 그 애플로레센스라 그래갖고 저 꽃무늬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 자체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그 필그림 라인이 조금 가격이 좀 싸서 한 180 정도 하고요. 아까 꽃무늬 있죠. 보석이랑 꽃무늬로 돼 있는 거는 이 애플로레스라고 해갖고 요거 한 200만 원 중반대에서 가는 고령조 제품으로 클러치백 안에서도 이 가격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먼저 그 보여줬던 처음에 아까 G20에 참여하실 때 그 들고 있어. 요거 말고. 요 백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언뜻 보면 필그림 라인처럼 보여요. 즉 꽃무늬가 아니고 저 사각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게 필그림 라인으로 보는데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 안에 보석이 박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혼종이에요. 원래 필그림 라인은 아까 그 라인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필그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 요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무늬로 사각이 유지되게 만드는 고유 패턴의 특징이 있고 애플로렌스 라인 같은 경우는 꽃무늬로 하기 때문에 안에가 사각이 아니라 부정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초기 나토 순방 때 들고 갔던 저거는 혼종이에요. 필그림 라인의 외형에 안에 애플로렌스 느낌의 꽃들이 장식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요? 요런 라인은 클러치 라인 중에 만일 있다고 하면 진짜로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한정품 아주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나 왜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중고나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돼요. 요렇게 혼종으로 되어 있는 게 만일에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저거를 김건희가 들고 가다면 저건 짝퉁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델이 두 개가 달라. 가격도 180대 260 정도로 가격이 들어서 등급이 다른데 지금 요때 들고 2022년에 들고 왔던 요 백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백이라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선물을 받았잖아.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녹색 옷을 입고 들고 요건 정품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가품을 들고 다니던 모습을 보고 또는 본인이 가품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본 김기현이가 진품을 사갖고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근데 진품을 사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180만 원대 라인이고 250만 원대 꽃무늬로 된 그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싼 걸 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거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애플로렌스 라인, 애플로센스 라인 꽃무늬로 된 거를 별도로 하나 더 챙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또 그 본사나 이런 데 가서 알아봐 주세요. 나토 순방할 때 갖고 나갔던 로저 비비에는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송 작가의 쓸데없는 의심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만 줬을까? 그 안에 뭐 그렇죠. 채워서 뭐 150짜리 그 가방 주면 원래 그 최재형 목사님 준 것도 가격이 비슷하게 그보다 300 그보다 더 센데도 불구하고 하나 경우가 더 가져라고 던지잖아. 그래서 저거는 500 이상의 정품 백하고 같이 대형 백하고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백 안에 클러치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일종의 문서와 편지를 같이 넣어서 복주머니 겹쳐서 싸듯이 그렇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탁금지법은 제공한 사람은 수수자, 제공한 사람은 받은 사람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청탁이 아니다라고 아니 그거는 대가성이 없어도 금액만 초과되면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죄는 이제
대가성을 입증하면은 이제 음. 뇌물죄가 생기는데 5년 이하의 징역.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사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사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인끼리 주고받는데 무슨 그게 뇌물죄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 그 문화나한테 100만 원짜리 DKNI 사줘도 아니 아무런 법이 안 걸려요. 그냥 사인이니까. 권력 관계가 형리 어. 없잖아요. 그리고 권력 관계도 형리 없고 뭐 이렇게 대가성을 따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안 되거든. 김기현은 그렇게 풀려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3.8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자, 뭐냐면 문제는 3.8 전당대회 때 권성동이 나가려고 했는데 김기현이 어찌됐거나 낙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80짜리 백으로는 낙점을 못 받았을 거고 땅을 좀 떼준다고 했거나 뭔가 또 울산 KTX라도 어. 또 땅기현처럼 좀 그렇지, 했나? 그 KTX 지나가는 그 땅 중에 일부를 떼준다고 했거나 에이, 아마 이제 상당히 모종의 큰 거래가 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성동을 주저앉힌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처음에 통일교도 권성동을 밀어가지고 당대표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건희가 권성동을 싫어해. 왜냐면 집권 초기부터 개무시하고 자꾸 자기 의견 안 들어주고 그래갖고 늘 뭐 준석이한테도 정리해준다 그러고 막 날려준다 그러고 그래갖고 또 그때 당시에 기억나잖아요. 그때 그 취업 청탁 관련한 내용으로 갖고 명태균한테 얘기할 때 그래서 음. 권성동 관련한 취업 청탁 관련된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해갖고 권성동을 주저앉혔잖아 당시에. 아유, 그러면서 아무튼 당시에 우리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김기현이가 출마 선언했으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누군데? 갑자기 김기현이가 됐어! 그때 이러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2023년 전당대회 때 뭐가 있었냐면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전당대회가 그때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선룰이 당원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100%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김기현도 웃긴 게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지율 되게 안 나왔어요. 그때 4위였어요. 그때 나경원하고 뭐 이원석이 뭐 유승민인가 있었나? 대구 아무튼 안철수도 아, 있었습니다. 네, 그 나경원도 있었고. 넉대대가 김재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도 있었는데 꼴찌였어요. 권성동이 갑자기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갑자기 장제원하고 김장연대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 친윤하고 같이 붙어 다녀요. 그리고 나경원은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때 국힘 초선 의원 50명이 불출마 촉구를 하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불출마가 되고 안철수한테는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주저앉혀가지고 결국 김기현이 된 거야. 과반 득표로 세상에. 근데 그거를 180짜리 백 하나 받고 해주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해줬다는 거죠, 김건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 과정 중에 사람 인력 동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중에 통일교도 동원이 된 정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원래 권성동을 밀려고 했는데 권성동이 나 저기 건희한테 약점 잡혀갖고 그만둬야 되니까 저 대신에 김기현 밀어주세요 라고 해갖고 부랴부랴 통일교 애들이 김기현으로 갈아탄 정황이 있다는 거죠. 특검팀이 결국 이제 네. 얘기를 한 게 통일교인들이 국힘 집단 다원 가입 요거 관련해가지고 김건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자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이죠. 전에 김건희가 전성배를 통해 가지고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들어간 마당에 이제 김기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통일교가 11만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되는데 이 11만 명의 구체적인 입단 시기는 저쪽 애들이 죽어도 안 내놓고 있거든, 국진당이.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이 대선에서 윤석열을 밀어갖고 막 찍었어. 그래서 당원 투표로 자격을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사람을 밀어야 돼. 새로운 사람을 밀어야 되는데 숫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요 총선 즈음에 추가로 사람을 더 꽂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숫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당원들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이미 김건희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고 더 도와주세요. 얘기했고 빈번하게 사람들을 동원해준 정황들이 보여요. 구체적으로 대통령 때 몇 명, 뭐 총선 때 몇 명, 지선 때 몇 명, 이건 없지만 어찌됐거나 감사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준 게 맞는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 밀라고 했던 애들을 돌려서 김기현 밀어가지고 김기현을 당원들 투표로 60, 70% 가까운 지지율을 꽂아주면서 이기게끔 해주는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면 이젠 진짜 명부 내놔야 돼요. 그리고 특검이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 측이 통일교인들 입당 대가로 통일교에 정부 차원의 지원, 그다음에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럼 비례대표까지 줄 정도 되면 안 한 게 없어요. 그냥 돈만 받았어요라고 하기에는, 백만 받았어요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미리 대가가 너무 큰 거야.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인간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찾아봐야 돼요. 아닌가? 아마 비례대표로 들어있는 몇 명 안 되잖아, 국진당. 22명인가? 아마 그럴걸? 열 몇 명일걸요, 아마. 아, 22명 우리 쪽이구나. 아무튼, 국진당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안전한 순번하에서 뜬금없이 됐다라고 싶은 애들 몇 근데 명은 거의 다 뜬금없이 됐어. 아, 대부분 그렇게 대부분 그래서 누군지 몰라. 분명히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왜냐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돈 내고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비례는 5억, 얼마였지? 비례할 때는 돈 내고 들어가. 비례는 홍준표가 30억. 홍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지역- 근데 여기에다가 통일교까지 들어갔으니까 막 중구난방 됐겠죠. 근데 저쪽은 알 수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뭐 추경호권 아니라 이권으로도 날려야 돼.